퇴직급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어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 근데 여러분들 잘 들어놓으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회사 갔을 때 여러분들 이제 1년 동안 회사 다니시면은 확정급여형으로 하실 거예요? 확정기여형으로 하실 거예요? 물어봐요. 여러분들 퇴직급여 운용하는 게 달라지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확정급여형이라는 건요. 특정 회사가 있습니다. 직원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정확하게 이거는 아닌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말해드리는 거예요. 직원이 1년간 이 회사를 다니면은 한 달치의 퇴직금이 쌓입니다. 퇴직금을 받는다는 거는 내가 퇴사하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지 이제 계획을 짜놓은 다음에 그 다음 계획을 다 짜놓은 거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퇴직한다 그러니까 나 돈 없어가지고 퇴직금 지금 당장 못 줄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면은 너무 당황스럽겠죠. 그렇죠?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제 퇴직금 전용 금융기관 이런 데에 낍니다. 직원들이 이제 나 하나만 있진 않을 거예요. 그 직원들 명수에 따라서 이 직원들이 내년에 퇴사를 했을 때 이 정도의 퇴직금이 나갈 것 같습니다 라고 계산을 해서 그 금액을 쌓일 때마다 이 퇴직금 관리 금융기관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 직원이 퇴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기관에서 이렇게 내려주는 이러한 거를 확정급여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연금 형식으로 쌓아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확정급여형이라고 나오면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고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그렇게 나와요. 요렇게 하는 것 말고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더 확실히 말하면 확정기여형도 원래 금융기관에 끼긴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더 헷갈리니까 그거 제외하고 그냥 말을 할게요. 금융기관이라는 걸 끼면은 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회사에서 직원한테 다이렉트로 주는 형식으로 퇴직급여를 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직원한테 월급을 준다라고 했을 때 계정 과목을 뭐로 썼었냐면은 급여로 썼었어요. 그럼 퇴직금을 준다라고 하면은 계정 과목을 뭘 써야 될까요? 그럴 때는 퇴직급여. 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게 더 쉽죠? 확정 기여형이라고 나오면 퇴직급여로 쓴다. 근데 아까도 그랬듯이 그냥 퇴직금 준다고 했을 때 내가 돈 없다고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내년에 퇴사를 한다고 했을 때 얼마가 나간다라고 설정을 해놓는 계정 과목이 있어야 돼요. 우리 비슷한 걸로 대손이 발생할 걸 예상해가지고 설정해 놓는 계정 과목을 대손 충당금이라고 해놨어요. 그렇죠? 내년에 이만큼이 발생할 것 같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법정으로 지정돼 있는 거예요. 내년에 직원들이 퇴사한다고 했을 때 줄 수 있는 퇴직금을 마련해 놓으세요. 라고 해가지고 기말에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정 기여형이라고 나오면 퇴직급여로, 확정 급여형이라고 하면은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확정 급여형이라고 나오면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확정 기여형이라고 나오면 퇴직급여로 씁니다. 자, 그럼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어디 쓰냐? 요거는 문제에 나와요. 일반적으로 확정 기여형이라고 했을 때 아무 말도 안 나오는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얼마가 남아있다 또는 퇴직급여 관련 계정을 조회하여 확인한다.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확인하고 하시는 거고요. 이런 게 없다. 그럼 기여형이라고 나오면 퇴직급여, 급여형이라고 나오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퇴직급여라고 나왔는데 확정 기여형이라고 나왔어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한 내용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거는 퇴직급여 850, 보통예금 850. 이번에는 확정급여형으로 한대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보통예금. 그러니까 문제만 제대로 읽으면 돼요. 확정급여형인지 확정기여형인지. 급여형, 기여형 아무것도 안 나와 있으면 그냥 확정기여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문제 나머지 거 8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하는 파트는 회계 1급에서 난이도가 높은 파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 파트까지는 이제 회계 2급에 대한 내용에다가 조금 복습 파트인 거, 그다음 퇴직급여 정도가 추가되는 내용이었다면은 여기서부터 조금 힘들 거예요. 막 어렵다는 건 아니고 여기가 한 번 이해가 안 되면 끝까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파트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외화예요. 외화라는 거는 이제 환율이라는 게 있어요. 환율이 계속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장부에다 입력할 때 외국 돈으로 쓰는 게 아니고 한국 돈으로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환율 전환을 해가지고 기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으로 쓴 거랑 저기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거랑 금액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 외화가 잘 되는 사람은 머릿속으로 그냥 탁탁탁탁 전환해서 하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거 외화가 잘 안 된다 라고 하면은
방법이 있어요. 두 번 회계 처리를 하시면 돼요. 발생 시하고 회수 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날짜는 7월 14일이에요. 근데 발생했던 거는 7월 1일. 선적이라는 거는 물건을 실어서 팔았다라는 소리죠. 자, 물건을 실어줬으니까 난 거기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얘가 외상으로 했대요. 그러니까 7월 1일 날 외상 분기가 발생을 했겠죠. 외상 매출금이 발생했어요. 7월 1일 날의 환율은 1,100원이었대요. 그럼 외상 매출금은 110만 원이 되겠죠. 외상이 발생하려면 뭐 제품을 매출했을 거예요. 뭐 요거 제품 매출이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외상 매출금이 됩니다. 근데 현재 날짜는 언제예요? 7월 14일입니다. 7월 14일이 돼가지고 원화를 받은 다음에 보통 예금에 입금을 했대요. 1,000달러를 입금했는데 7월 14일 날 환율이 달라. 환율이 얼마예요? 1,200원으로 돼 있어요. 1달러당. 그러면은 내가 실제로 보통 예금으로 받은 건 얼마예요? 120만 원을 받았겠죠. 근데 여기가 중요해요. 내가 실제로 받을 거라고 기록해놨던 외상 매출금은 얼마예요? 110만 원으로 기록이 돼 있었죠. 근데 내가 120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120을 받았다고 여기다가 외상 매출금 120을 써버리면 장부에는 110만 받을 거라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더 받았으니까 장부에 마이너스 10만 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근데 우린 받을 것만 제대로 받았는데 왜 마이너스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7월 1일에 있던 그대로 110만 원으로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원래 110만 원만 받았어야 되는데 120만 원을 받았어요. 더 받았어. 왜? 환율 차이 때문에. 이런 거를 외환 차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요번에도 발생시가 있고 회수시가 있습니다. 발생시 날짜는 9월 10일이에요. 이번에도 외상 매출금이 발생을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 날 환율을 봤더니 내가 받은 외상 매출금은 550만 원을 받았어요. 자, 그러는데 현재 날짜가 됐어요. 현재 날짜가 이제 9월 30일입니다. 이번에는 환율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내가 보통 예금으로 실제로 받은 거는 525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실제로 받을 거라고 기록해 놓은 건 얼마예요? 550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죠. 나는 550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실제로 받은 건 525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왜? 25만 원만큼은 환율 차이 때문에 더 적게 받은 거죠. 이럴 때 쓰는 게 외환차 손입니다. 그래서 위호 외상 매출금이 얼마인지 보통 예금으로 받은 게 얼마인지 머릿속으로 한 번에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한 번에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외화할 때마다 계속 오답이 난다 라고 했을 때는 발생시 분계와 회수시 분계를 두 번 해주셔서 발생시에 있는 외상 매출금을 그대로 반대로 내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게 외화에 대한 분계예요. 나머지 문제도 더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세요.